우리가 선사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나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드디어 이 삼국시대다.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삼국시대라고. 그렇지! 가장 재밌는 시대 나왔다. 세종대왕은 언제 나와요? 아직 멀었지. 한참 멀었다 이 사람. 몇 년 더? 자, 철기시대가 되면 철로 뭘 만든다고? 검을 만들면서 검을 다 들고 있어 이제. 그럼 그 검 다 들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웰컴 투 더. 엄청나게 큰 전쟁을 할 수 이거는 있다. 돌이 선사시대를 지나서 무슨 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역사시대. 역사시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차이는 뭐냐? 바로 문자가 있냐 없냐예요.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을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 국가가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부족 국가에서 뭘로? 연맹 왕국으로. 이게 연맹 왕국에서 또 뭐가 되냐면 삼국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부여국이 다 규모가 작아요. 대부분은 부족 국가 형태예요. 치고받고 싸워요. 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원 전후, 기원 전후라는 건 지금 몇 년이죠? 2023년이죠. 0년이나 0년보다 좀 더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처음 생겼을 때는 다른 나라도 엄청 많았어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만 남게 된 때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만 남은 거야. 기원 전후부터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는 600년대까지 이 600여 년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국시대.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먹고 내가 먹고 네가 차지하고 내가 차지하고 하는 시절이 600년. 결과적으로는 600년 끝에 누가 이겼어요? 신라가 전체를 차지하게. 신비. 그럼 어디가 제일 커요? 고구려가 고구려가 제일 크지 규모로. 근데 왜 신라가 이겨요? 그 미스테리를 앞으로 배울 거야. 이제 풀 거야. 준씨 언제 나와요? 나중에 나옵니다. 시험이는 세종대왕 드립을 치고 시아는 이순신 드립으로 가기로 했어요. 쇼츠에 올리고 싶네. 왜 다른 나라들도 막 고구려, 부여,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난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만 남았단 말이야. 다른 나라. 왜 이 나라들만 남아? 저요. 여러분 쉽게 생각했을 때 어떤 나라가 살아남겠어요? 강해야 돼. 강한 나라가 살아남아요. 근데 어려운 말로 중앙 집권화된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힘이 중앙으로 모여 있다는 말인데 그럼 독재자는 이 시대 때 있었던 맞아요. 이 시대 때 있었던 중앙은 누굴까? 왕. 중앙은 한 명입니다. 왕. 국가가 왕 중심으로 잘 모여 있다.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다 잘 들어.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파이리가 지나면 뭡니까? 리자드가 지나면 리자몽. 파이리가 세요, 리자드가 세요. 리자드가 세요, 리자몽이 세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몇 개 부족이 있다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부족이 있는데 5개의 부족이 각각 족장이 있고 각각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청동기 시대를 지내고 이제 철기 시대로 가는 와중에 싸우기도 하고 전쟁이 많아져. 더 멀리 있는 부족들과도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합칠 필요가 있어. 때로는 동맹을 맺어야 될 때도 있고 동맹을 맺게 되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근데 이 5부족이 모여서 뭘 하기로 하냐. 야 우리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대신에 우리가 하나의 국가가 됐으니까 왕은 필요하지 않니? 근데 중요한 건 왕을 어떻게 뽑냐면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해볼까?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내가 왕이야. 그러면 이번 오! 주제 들어야 돼. 아니 봐봐 중요한 거 배웠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왕이 되기로 준이 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 뭐 어때요? 뭐야? 네가 왕이야? 이런 생각 들잖아. 그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돌아가면서 왕을 해. 그래서 왕을 돌아가면서 할 뿐이지 왕의 실제적인 권력은 많지 않아요. 왜냐? 속으로 다 어떻게 생각해요? 뭐야? 네가 왕이야? 우리 다 친구잖아. 우리 그냥 동맹이잖아. 리자드가 뭐라고요? 어려운 말로? 연맹 왕국. 시영이랑 준이가 너무 까불어. 맞아.
너무 카불어. 제가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머지 부족들을 다 정리하기로 해. 돌아가면서 왕 했었지? 앞으로 돌아가면서 안 해. 나만 할 거야. 라고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고대 국가예요. 이 왕이 이제 뭘 하냐? 나머지 내 부족을 싹 정리해버려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고 나머지 족장들은 뭘 하냐? 귀족이 되거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국가의 형태, 오래된 국가의 형태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고대 국가라고. 내가 왕을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주기 시작해. 그걸 어려운 말로 세습이라고 해요. 세습. 실제로 고조선 때부터 해가지고 파이리들이 엄청 많아. 우리나라 파이리가 한 100마리 있었다 쳐. 그 중에서 체수가 장난이야. 리자드가 된 국가들이 몇 국가들이 있어요. 부여나 고구려나 신라나 가야가 대표적인 마가 나라였어. 우가 구가 저가 신라를 누가 세웠다고 배우냐면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신라를 혼자 세운 게 아니라 석시, 김씨랑 같이 왕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어. 가야는 몇 가야가 있었냐면 6개가 있었어요. 가야 안에. 파이리로 남아있던 놈들은 어떻게 됐겠니? 죽어요. 다 죽었지. 멸망 다 흡수되지. 근데 그 리자드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리자몽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와폼 미쳤다. 이 사람들이 다 이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해서 고대 국가가 시작됐고, 근데 왕권을 강화해야 돼. 왕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화의 돌을 먹어야 돼요. 진화는 더 이상 못해. 왜요? 리자몽 끝이야 이제. 아니에요 메가리. 메가리자몽 있는데 그래 이렇게 칩시다. 메가리자몽이 돼야 돼. 바로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고구려의 무슨 왕? 소수리왕. 이 사람의 다음 왕이 광개토왕. 광개토 대왕이야. 조카거든요, 광개토 대왕이. 그래서 할아버지 뻘이야. 메가리자몽이 이때 돼. 어떻게 하면 메가리자몽이 되느냐? 율령을 반포한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 법이라고 해. 법.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규칙이 아예 없어 봐.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겠니? 나라를 세울 때, 나라를 만들어갈 때는 법이 필요한데 맞아. 이 당시는 법이 없으니까 중국에 있던 법을 갖고 왔어요. 그걸 율령이라고 하는데 이 율령. 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지키게 했어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 불교를 국가 종교로 딱 정해버렸어요.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네, 불교는 뭐라고 믿었냐면 왕은 곧 부처라고 믿었어. 그러니까 왕을 신처럼 모셔야 돼. 그러니까 불교를 만약에 받아들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무 좋아요. 이걸 보고 백제와 신라도 뭐야? 야 우리도 고대 국가 됐는데 저거 하니까 나라가 더 강해지네. 나도 할래 해가지고 신라도 백제도 다 뭘 하냐면 이 율령이랑 불교를 다 받아들이고 공인을 해요. 점점 나라가 국가가 국가다워지고 왕권이 강해지고. 삼국마다의 전성기가 있어요. 전성기란 말은 제일 힘이 강할 때 땡땡땡을 차지한 나라가 삼국의 최고가 된다. 한강이야 한강. 이 당시는 자동차가 없고 기차도 없잖아요. 강을 통해 움직이게. 그리고 또 이 강을 통해서는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냐면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항구 역할을. 강이 있으면 강 주변으로 뭐가 있냐면 평야가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쌀이 납니다. 위치로 봤을 때 한강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어요? 제일 세려면 어디 차지하겠니? 가운데 차지해야지. 누가 가장 먼저 한강을 차지했을까요? 나는 신라. 찍어보세요. 가야 아니고. 삼국 중에 이제 아무도 없구나. 정답은 백제입니다. 와. 백제는 나라를 세울 때부터 아예 한강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처음부터.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해. 고구려를 주몽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주몽한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소선호라는 부인과 예시 부인이 있었어. 예시 부인이 원래 부인인데 주몽이 예시 부인과는 떨어지게 되고 소선호랑 있는 사이에 온조와 비류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주몽이 나라를 세웠는데 갑자기 그때 예시가 나타났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원래 부인이 예시고 유리가 첫째야. 근데 지금은 누구랑 살고 있어? 소선호랑 살고 온조와 비류가 있잖아 아들이. 주몽이 왕이 되면 그럼 이 3명 중에 1명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네. 원래 아들이었던 유리한테 물려주고 소선호와 온조와 비류는 쫓겨나는 건 아니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온조와 비류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여기가 졸본이 이제 고구려의 원래 수도인데
여기서 온조와 비류가 내려와. 그래서 비류는 지금의 인천 땅인 미추홀이라는 곳에 나라를 세우고 그 바다 있는데도 막 세우지 않아요? 맞아. 온조가 서울의 위례성에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뭐였냐면 10명의 신하와 함께 세웠다고 해서 십제라는 나라. 근데 이 십제가 나중에 뭐가 될 줄 알아요? 뭐예요? 신라? 10보다 더 큰 수가 뭐야? 백. 백제가 됩니다. 온조가 처음에 여기 나라를 세울 때만 해도 여기가 다 마한 땅이었는데 마한 안에 나라가 50몇 개가 있었어. 온조가 세운 십제는 이 50몇 개 중에 하나일 뿐이었는데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합하고 정복하고 마한을 싹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가 됩니다. 비류는 그 바닷가 가까운 데 세우다 보니까 바닷가 가까우면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비류는 온조한테 흡수돼요. 이렇게 나라를 싹 정리하면서 어떤 나라가 되냐? 바로 이런 형태의 백제가. 비류가 그 땅을 선택한 거죠. 굳이 그 땅을. 그 모르고 갔겠지.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보다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기마민족이에요. 말 타고. 내가 추측할 때는 농사 많이 안 지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바닷가에 갔지. 우리나라는 이쪽 땅, 충청도와 전라도 땅이 대부분 평야여서 뭐가 많이 나면 쌀이 엄청나게 나요. 백제가 여기 딱 처음에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백제하면 전성기를 맞이한 가장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근으로 시작합니다. 근초고 왕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면 마한에 몇 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50개? 50여 개의 나라가 있을 때 그걸 싹 차지해버립니다. 고구려의 큰 성 중에 하나였던 평양성을 공격해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한 줄 알아? 왕을 죽입니다. 그만큼 힘이 막대했어요. 고국 원왕을 죽였어요. 감히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공격했고 심지어 고구려 왕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요. 바다로까지 진출을 해서 산둥, 요서, 규슈라는 건 일본이거든요. 해상권을 장악했다고 하는데 바다로까지 영토를 넓혀서 중국이나 일본이랑 교역을 했어요. 일본 외보다 백제가 더 강력한 나라였어요. 백제에서 만든 거, 백제의 기술하면 다 좋아했어. 칠지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칼이 있는데 칠지라는 말은 7개의 가지라는 뜻이야. 첫 번째, 왜 이런 모양이? 저도 알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걸 합쳐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합쳐서요? 어디에 사용했을까? 이게 전쟁을 할 때 저게 찔려서 죽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 네. 여러 명을 뭐 동시에 하는 건가? 네, 이렇게. 전쟁 이거 들고 나가잖아요. 져요. 이거 들고. 저요? 왜냐면 불편해. 네. 그러면 이 칼의 용도는 뭘까? 저 옷걸이 아니에요. 옷걸이. 백제 근초고왕 때 만들어진 이 칼이 일본에서 발견됐어요. 특별히 제작된 선물용 칼이에요. 근데 보통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에게 하사한 선물이야. 백제가 당시 일본보다 더 큰 나라였어요. 일본이 그럼 백제를 섬겨요? 물론 일본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지만 근초광이 그럴까봐 금으로 글자를 다 새겨놨어. 100번 담금질한 철로 칠지도를 만들었으니 온갖 변화를 물리칠 수 있어 후왕에게 전해줄 만하다. 누가 만들었다. 이거는 해독이 안 돼. 땡땡이 만들었다인데 이게 흐려져가지고 아직까지 이와 같은 칼은 없다. 백제의 왕세자 기생성음께서 일부러 외왕자, 외놈들 왕자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아라. 이거를 주면서 이때까지 내다봤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우리 백제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칼인데 일본한테 내가 선물한다. 너네 일본 간직해라. 왜 7가지의 가지로 만들었을까? 행운의 숫자 7. 그거는 우리가 만들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지도를 만들 건데 칠지도가 2가지 버전이 있어요. 나무로 직접 이거를 조립해가지고 붙이는 거 좀 난이도가 있는 저 거고 고구려 만들어진 칠지도가 있어. 이거를 유선펜이랑 크레파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저거 뿌리는 걸 할래요. 하고 각자의 칠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